싶은 교육 채널. 이 무렵부터 김구와 이승만은 점차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승만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전라북도 정읍에서 연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외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김구는 어땠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 내에는 하나의 통일정부가 수립되어야 해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뭔 얘기인지요. 미국은 1947년에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열어 소련과의 견해 차이를 좁혀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위원회에서도 양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만 하다가 회담을 결렬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반도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는 유엔으로 넘겨졌습니다. 유엔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였지만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빨리, 그것도 미국의 의도대로 결론 내려면 유엔에 맡기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유엔은 총회를 열어 한반도 내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선거 감시를 위한 임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이승만은 물론이고 김구를 비롯한 많은 우익 지도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왜냐고요? 북한까지 포함한 단일 정부 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948년 1월 8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단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8선 이북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소련이 임시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임시위원단의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파리에서 소총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유엔의 결론에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쌍수를 들어 적극적으로 환영해야죠. 절대 결사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남북 양쪽에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분단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두 사람은 유엔의 결정에 각기 다른 생각을 보여줍니다. 정세가 이처럼 변하자 김구는 자신과 뜻이 비슷하던 김규식과 함께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공산당을 이끌고 있던 김일성에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어요. 김구는 반대 세력의 치열한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김규식과 함께 평양으로 남북 협상을 하러 떠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김구는 생각했지만 북한 공산당 세력들은 북한의 자기 정권을 수립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었기에 김구의 생각과는 달리 남북협상을 공산정권 수립의 명분으로만 이용하려 했습니다. 결국 김구는 남쪽에서는 단독정부 수립 세력에 의해 배척당하고 북쪽에서는 공산당 정권 수립의 명분만 세워주는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과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초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에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이 만든 한국독립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한만의 선거는 남북한이 영구 분단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총선거는 실시되었고 선출된 국회의원들 중 다수가 이승만의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이 초대 국회를 주도하며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승만이 새나라 대한민국을 이끌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라이벌 이승만이 반쪽짜리 나라의 대통령이 되자 김구는 그를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서 뻣뻣한 빵 한 조각으로 며칠씩 끼니를 이을 때 이승만이 반역자 자금을 거들어 미국 간다 하고서는 돈은 고사하고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다 와놓고는 이제 와서 애국자라고 나와? 이승만 또한 자신의 라이벌인 김구를 비아냥거렸어요. 김구는 혁명가는 될 수 있어도 정치가는 못 돼. 그저 곡괭이 들고 나가서 부수라면 하겠지만 사람 다독거리는 정치는 못해. 1949년 6월 26일 육군장교 안도희의 총에 김구가 저격당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지지 세력이 반대만 하는 김구가 보기 싫어 죽여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구가 시해된 이후 이승만은 승승장구하며 3번에 걸쳐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즉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서 한 사람이 최대 8년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헌법을 부정한 방법으로 개정하여 12년까지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다시 4년을 더하기 위해 1960년 3월에 치러진 제4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민심이 이승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이승만 당선을 위해서 드러내놓고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화가 난 국민들이 대거 일어나 대통령 하야 시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4.19 혁명이 발생한 것이죠. 결국 이 혁명으로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나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1965년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